오늘은 제가 구독자 100명을 넘은 기념으로 연애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로 심리학 연구에 기반돼서 어떻게 해야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연애 심리학 이야기는 The Power of Proximity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근접성의 힘, 근접성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감을 느끼고 감정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950년에 MIT에 계셨던 교수님 세 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300명의 MIT 학생들에게 어느 기숙사에 생활하는지의 정보와 그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지, 어떤 그룹 학생들과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모아봤는데요. 분석해본 결과 같은 기숙사 빌딩에 지내는 친구들이 다른 빌딩에 지내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런 일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근데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의 원리는 Mere Exposure Effect, 단순 노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더 많이 보고 더 자주 이렇게 접촉할수록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정이나 호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에서 가장 흔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마케팅인데요. 다양한 회사들이 자기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광고입니다. 그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브랜드를 접하고 알고 이름을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 그런 Mere Exposure Effect, 단순 노출 효과를 통해서 저희의 호감도를 사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에는 뭐 거기서 광고업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생긴 배우를 쓴다던가 좋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저에게 더 호감을 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MIT 실험 결과가 보여주듯이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자주 마주치는 이웃이나 학교 친구분들 아니면 직원분들 계속해서 보고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저희의 무의식 속에서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그런 한국의 그 대학교 로맨스를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어떤 학교에 가도 그 학교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그런 막 얼짱 같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되게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아는데 실제로 이분들에게 접근하고 이렇게 말을 거시는 분들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수업을 들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뭐 뒷자리 쪽에 앉아서 나는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 약간 이런 식으로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절대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호감 가는 분들의 주변을 맴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맴돌아서 자기의 얼굴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접촉들이 몇 번 있고 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심 가는 이성분이 계시다면은 멀리서 이렇게 혼자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의 주변에 맴돌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인지하고 누구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으로 스토커처럼 졸졸 따라다니시고 그분이 좀 불편해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주변을 맴돌면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 연애 심리학은요. Similarity Attraction Theory. 유사성 유인 이론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잘 몰라서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similarity,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끌리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반대 성향을 더 좋아하는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similarity attraction theory, 유사성 유인 이론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던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과 나라는 자아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포지티브한 밸리데이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하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외모, 자라온 환경, 성격, 관심사, 심지어 뭐 정치적 성향까지 비슷할수록 이렇게 이런 매력을 서로에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관련돼서 2013년에 노스웨스턴 교수님과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교수님께서 실험을
실험을 하셨어요. 바로 스피드 데이팅에 관련된 건데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테이블 같은 데 이렇게 앉아요. 남자 한쪽, 여자 한쪽 이런 식으로 앉아서 4분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셋업을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 안에서 12명의 이성을 만나요. 그래서 4분간 대화를 하면서 나랑 어떤 것들이 비슷하고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가는데요. 4분이 지나고 다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제 질문지를 받습니다. 그 질문지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 또 어느 정도 비슷한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채점을 모두가 하는데요. 결과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은 사람한테 실험 참가자들이 더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나랑 정말 비슷한지는 누가 잘 알까요? 바로 상대방이겠죠. 제가 남자 A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 봤더니 저 남자분은 나랑 이 정도 비슷하구나 하는 perceived similarity가 있습니다. perceived라는 거는 보여지는 그런 자기가 느끼는 그분과 나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남자분께서 느꼈을 저와의 그 비슷한 유사성은 그분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erceived similarity, 보여지는 비슷함과 그리고 그 상대방이 실제적으로 느꼈던 비슷함, 그거를 actual similarity, 진짜 실제의 비슷함을 비교해 봤더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실제의 진짜 유사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보여지는 내가 느꼈던 그 사람의 유사성이 매력 어필에 더 도움이 될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냥 상대방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만으로 엄청난 매력 어필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유사성 유인 이론을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이성이랑 정말 비슷한 척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 유사성이라는 건요,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로 들자면은 저는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저 한국 음식 좋아하고 다 이런 거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으로는 저는 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심리학을 전공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시고 심리학 말고 다른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누군가의 호감이 있고 누군가를 알아가는 단계라면은 그 사람과 여러분의 비슷한 점을 찾아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미 같은 게 물론 특이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만 해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맛집 가는 거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맛집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맛집 가보셨는지, 뭐 영화를 봤으면 최근에 본 영화가 어떤 건지, 어떤 것을 재밌게 봤는지 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비슷한 점들에 좀 더 집중되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호감도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굉장히 성향이 다른데 그럼 우리는 끝인가요? 이런 질문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과학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통계학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통계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outlier,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성향이 아니시더라도 잘 될 확률 충분히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서로의 다른 점을 서로 공격하듯이 왜 너는 이렇게 안 돼? 나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서로를 아껴주면 좋은 연인 관계로 충분히 발전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드릴 연애 심리학은요, 심장 박동을 뛰게 하라입니다. 만화책이나 소설 같은 거 보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두근두근 거린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과 관련된 심리학 이야기인데요. 1974년에 밴쿠버에 계신 심리학자 두 분께서 아주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남자들을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엄청 높은 데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다른 다리가 있어요. 첫 번째 다리는 밧줄로 만들어져서 막 이렇게 들어가면 흔들리고 정말 스릴이 넘치는 그런 다리고요. 두 번째는 그냥 우리들이 평상시에
등산할 때 걷는 그런 평평한 길처럼 아주 안정적인 다리 두 개를 준비해 놨는데요. 한 그룹의 남자들은 밧줄로 된 그런 되게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고 두 번째 그룹의 남자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익숙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거의 건너서 끝낼 때쯤에요. 어떤 여자가 다가옵니다. 여자가 와서 실험과 관련된 이런 질문지를 막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번호를 주고 싶은데 줘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 남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엄청 높은 산 위에서 막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주면 심장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무 긴장되고 진짜 떨려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여자 실험자를 만났을 때요. 이 남자들이 그 두근거리는 심장을 이 여자에 관한 호감으로 잘못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안전한 다리를 건넌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요. 그 여자 실험자가 번호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밧줄 다리를 건너신 남자분들이 훨씬 더 그 번호를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여자분에게 전화를 해서 데이트를 신청하신 분들이 그 첫 번째 밧줄 다리를 건너신 분들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이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misattribution of arousal 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각성의 오귀인인데요. 어려운 단어죠.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misattribu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잘못 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셀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셀리가 오늘 아침에 엄마랑 엄청 큰 다툼을 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저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모르니까 셀리가 나를 좋아하지 않나? 내가 어떤 실수한 것들이 있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현상을 misattribution 이라고 하는데요. of arousal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을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밧줄 다리를 건너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 긴장되는 그 감정을 이 여성에게 내가 관심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나의 몸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와서 이것을 이제 호감 가는 이성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는 이성분과 함께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 뭐 스카이다이빙이나 클라이밍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황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 좋아하는 감정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연애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맞춰봤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어떤 때의 매력을 느끼는지에 관련된 심리학 연구들을 몇 가지 나눠봤어요. 물론 이런 실험 결과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이성분이 생기시다면은 그분의 주변을 맴돌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과 정말 재미있고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를 같이 하시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앞으로도 앨리스가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를 더 많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